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 3번 침대. 박진수는 하얀 시트 위에 누워 있습니다. 60세 남자의 얼굴은 누렇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그의 몸에는 7개의 모니터링 장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과 손등에는 3개의 수행 라인이 꽂혀 있었죠. 모니터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혈당 502, 혈압 218에 125. 위험 수치를 알리는 경고음이 30분마다 울렸습니다. 간호사 2명이 번갈아 가며 차트에 숫자를 기록했어요. 박진수의 피부는 건조하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짝 말라 하얗게 일어나 있었죠. 오전 9시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 1명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젊은 레지던트 2명이 차트를 들고 왔습니다. 담당 주치의 김태준, 42세 남자였죠. 그는 침대 옆 차트를 펼쳐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어요. 신장 기능 수치, 크레아틴인 8.5. 정상 범위의 8배를 넘는 수치였습니다. 보호자분 계신가요? 김태준이 침대 옆을 돌아보며 물었어요. 커튼 뒤에서 50대 여자가 일어섰습니다. 박진수의 아내 이영이었죠.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네, 저예요. 이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태준은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신장 기능이 매우 나쁩니다. 투석이 필요한 상태예요. 이영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투석이요? 그게 무슨... 혈액을 기계로 걸러내는 치료입니다. 신장이 일을 못하고 있어서요. 김태준은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남편분이 평소에 약을 드셨나요? 아니요, 안 드셨어요. 고혈압이나 당뇨 진단을 받으신 적은 있나요? 올해 초에 건강검진에서 나왔는데 약을 안 먹었어요. 김태준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왜 안 드셨죠? 이영희는 가방을 뒤적였어요. 비닐봉지에서 여러 개의 통을 꺼냈습니다. 금색 패키지에 담긴 건강식품 7가지였죠. 이런 걸 드셨어요. 건강식품이요. 김태준은 제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적의 홍삼안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패키지 앞면에는 한 남자의 얼굴 사진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모습. 기적의 건강박사라는 로고 아래 환하게 웃는 얼굴. 김태준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어요. 턱 근육이 굳어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레지던트 2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김태준은 패키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그의 눈동자가 과거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10초간의 긴 침묵이 흘렀죠. 이 제품을 누가 만들었죠? 김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남편이 만들었어요. 유튜브로 팔았대요. 김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박진수를 내려다봤어요.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10년 전 김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제품을 드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간호사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오직 모니터의 신호음만 규칙적으로 울렸죠. 당뇨약을 끊고 이것만 믿으셨어요. 김태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6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영희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박진수는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김태준은 차트를 덮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똑같이 당하시네요. 그는 침대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섰어요. 선생님이 만든 가짜 제품 드시고요.
박진수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김태주는 차트를 겨드랑이에 끼고 돌아섰어요. 치료는 하겠습니다. 의사니까요. 중환자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합니다. 문이 닫히고 중환자실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모니터의 경고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죠. 박진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기억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어요. 2015년 3월 서울 구로구 낡은 오피스텔 302호 현관문 앞에 남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죠. 그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딩동.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박진수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50세, 머리카락은 반쯤 희끗희끗했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못 잔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방문객은 정민호, 52세 남자였습니다. 20년 지기 지인이었죠.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어요. 그냥, 그렇지 뭐. 박진수는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둘은 좁은 거실로 들어갔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낡은 소파 하나, 접이식 테이블 하나가 전부였죠. 정민호는 커피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요즘 일은 어떻게 되세요?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취업 사이트 뒤져봐도 연락 오는 데가 없어. 지난 6개월 전 박진수의 인테리어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거래처 사장이 돈을 떼먹고 도망갔죠. 박진수는 빚 3억 2천만 원을 떠안았어요. 채권자 5명이 매주 찾아와 돈을 독촉했습니다. 아내 이영희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일하며 월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형님, 제가 괜찮은 사업 아이템이 있는데요.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진수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어요. 무슨 사업? 정민호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유튜브를 띄웠죠. 요즘 건강식품 유튜브가 대박이에요. 그는 채널 하나를 클릭했습니다. 자연의 기적이라는 채널이었어요. 구독자 12만 명, 영상 조회수 평균 20만 회였습니다. 이런 채널들이 엄청 많아요. 정민호는 계속 다른 채널들을 보여줬습니다. 건강박사의 비밀, 장수의 지혜, 자연치유법. 채널마다 구독자가 5만에서 20만 명 사이였죠. 댓글 좀 보세요. 정민호가 댓글창을 스크롤했습니다. 어디서 사나요? 가격이 얼마예요? 효과 있을까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대부분 70대, 80대 노인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타겟이에요. 정민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중국 광저우에서 건강식품 원료를 수입하거든요. 그는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창고에 쌓인 원료 포대 사진이었죠. 홍삼가루 1kg에 3만 원이에요. 녹용 분말 1kg에 5만 원. 정민호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걸 100g씩 포장해서 50만 원에 팔면 되죠. 박진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런데 효능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민호는 빙그레 웃었어요. 효능요? 그냥 거짓말하면 되죠. 박진수는 커피잔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노인들은 검증 안 해요. 그냥 믿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민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뇨 30년이 3개월 만에 나았다. 이렇게만 말하면 돼요. 박진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심이 찔렸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빚 3억이라는 숫자가 떠올랐어요.
매주 찾아오는 채권자들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형님, 생각해보세요. 월 5억은 가뿐해요. 정민호가 노트북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원료는 다 대드릴게요. 형님은 유튜브만 하시면 돼요. 정민호가 떠나고 박진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낡은 건물들 사이로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독촉장 5통이 놓여 있었죠. 밤 10시 아내 이영희가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박진수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을 켜고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건강식품 채널들이 줄줄이 나왔죠. 댓글창에는 감사합니다. 효과 봤어요 라는 말들이 가득했습니다. 박진수는 손을 떨며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00g에 50만원, 한 달에 100통만 팔아도 5천만원. 무언가 150만원을 빼면 순이익 4,850만원. 10개월이면 빚 3억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새벽 2시 박진수는 정민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3분 후 답장이 왔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내일 만나서 계약서 쓰죠. 박진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독촉장 5통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일단 빚부터 갚자. 그 다음에 생각하자. 2015년 4월 3일 구로구 원룸. 박진수는 월세 50만 원짜리 방 하나를 얻었습니다. 10평 남짓한 공간이었죠. 창문 하나, 형광등 하나가 전부였어요. 방 한쪽 구석에는 중국에서 온 골판지 상자 10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홍삼가루 20kg이 담겨 있었죠. 박진수는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옷장 깊숙이 넣어뒀던 예전 옷이었어요. 인테리어 회사 사장 시절에 입던 거였죠. 하얀 가운을 그 위에 걸쳤습니다. 정민호가 빌려준 의사 가운이었어요. 뿔테 안경을 쓰고 거울을 봤습니다. 그럴듯해 보였죠. 방 한쪽에는 책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인터넷에서 3만 원에 산 조립식 책장이었어요. 책은 한 권도 없었습니다. 대신 빈 상자들을 책처럼 세워뒀죠. 멀리서 보면 책으로 보였습니다. 박진수는 휴대폰을 삼각대에 고정했어요. 화면을 확인하며 각도를 맞췄습니다. 책장이 배경으로 나오도록 조절했죠. 조명 2개를 양쪽에 켜고 밝기를 확인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금색 패키지가 놓여 있었어요. 100g들이 작은 통이었습니다. 기적의 홍삼안이라는 라벨이 붙어 있었죠. 안에는 중국산 홍삼가루가 담겨 있었습니다. 원가 1만 5천 원짜리였어요. 박진수는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죠.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카메라를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적의 건강박사입니다. 박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는 금색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기적의 홍삼안을 말씀드릴게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저희 어머니께서 당뇨를 30년간 앓으셨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진수의 어머니는 15년 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당뇨와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병원 약을 드셔도 혈당이 안 잡혔어요. 박진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홍삼안을 3개월 드셨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어요.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나으셨어요. 녹화를 마치고 박진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그는 영상을 편집하고 유튜브에 올렸죠. 채널 이름은 기적의 건강박사. 구독자 0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는 연락처를 적었어요.
주문 문의 010-0000-1004. 택배 수령 주소는 구로구 오피스텔로 했습니다. 4월 5일 영상이 올라갔습니다. 박진수는 하루에 10번씩 조회수를 확인했어요. 첫날 조회수 37회. 댓글은 하나도 없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조회수 237회가 됐습니다. 댓글 3개가 달렸어요. 가격이 얼마예요? 어디서 파나요? 효과가 정말 있나요? 하지만 주문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민호가 조언을 해줬어요. 형님, 카페에 링크를 뿌려야죠. 그는 노트북으로 네이버 카페 목록을 보여줬습니다. 당뇨 환우 모임, 건강한 노후, 시니어 건강정보. 회원 수가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인 카페들이었죠. 박진수는 5개 카페에 가입했습니다. 당뇨 30년 어머니가 3개월 만에 완치된 비법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어요. 영상 링크를 함께 달았습니다. 4월 중순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2만 회를 넘어섰어요. 댓글도 150개로 늘어났죠. 제 아버지도 당뇨인데 효과 있을까요? 가격이 너무 비싼 것 아닌가요? 진짜 효과 본 사람 있나요? 정민호는 알바생 3명을 고용했습니다. 대학생들이었어요. 하루 3만 원씩 주고 댓글을 달게 했죠. 저희 할머니 드시고 정말 좋아지셨어요. 혈당이 떨어졌어요. 감사합니다. 한 달 먹었는데 몸이 가벼워졌어요. 가짜 댓글들이 영상 아래 줄을 이었습니다. 4월 20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홍삼만 주문하고 싶은데요. 80대로 들리는 할머니 목소리였어요. 박진수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네, 100g에 50만 원입니다. 입금하면 되나요? 네, 계좌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날 주문이 5건 들어왔습니다. 250만 원이 통장에 입금됐어요. 박진수는 금색통에 홍삼 가루를 담았습니다. 5통을 포장해 택배로 보냈죠. 5월 한 달 동안 주문이 47건 들어왔습니다. 매출 2,350만 원이었어요. 원가 70만 원을 빼고 순이익은 1,680만 원. 박진수는 채권자들에게 500만 원씩 나눠줬습니다. 6월에는 주문이 폭발했습니다. 183건, 매출 9,150만 원. 순이익 8,400만 원이 손에 들어왔어요. 박진수는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오피스텔 거실에 골판지 상자가 쌓였습니다. 택배기사가 하루에 2번씩 찾아왔어요. 박진수는 새벽까지 제품을 포장했습니다. 금색통에 가루를 담고 라벨을 붙이고 박스에 넣었죠. 휴대폰에는 매일 문자가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좋아지셨어요. 혈당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계속 먹어보려고요. 박진수는 그 문자들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 그 불편함이 사라졌어요.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도 있을 거야. 믿으면 좋아지는 거니까. 거짓말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2015년 7월 박진수는 구로구 작업장을 정리했습니다. 좁은 원룸으로는 더 이상 감당이 안 됐어요. 주문이 하루에 20건씩 들어왔습니다. 강서구의 200평짜리 창고를 월세 300만 원에 계약했죠. 천장이 높고 환기가 잘 되는 곳이었어요. 정민호는 중국 광저우 공장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월 500kg 공급 계약이었죠. 홍삼가루, 녹용 분말, 영지버섯 가루를 정기적으로 수입했어요. 박진수는 제품 라인을 늘렸습니다. 혈압 잡는 녹용안이 2번째 제품이었어요. 중국산 사슴뿔 가루 1kg 5만 원짜리였습니다. 100g에 60만 원에 팔았죠. 영상 제목은 혈압 190이 3주 만에 120으로였어요. 관절 기적화는 3번째 제품이었습니다.
원료는 밀가루 80%에 강황, 분말 20%였어요. 노란색 식용색소를 조금 섞었습니다. 무언가는 100g에 5,000원도 안 됐죠. 하지만 가격은 55만 원으로 책정했어요. 아미기는 영지환도 만들었습니다. 중국산 말린 표고버섯을 분쇄기로 갈았어요. 1kg에 2만 원짜리였습니다. 말기암 환자가 기적적으로 회복이라는 문구를 달았죠. 9월이 되자 박진수는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습니다. 제품만으로는 신뢰도가 부족했어요. 정민호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후기 영상을 만들어야죠. 박진수는 인터넷 카페에서 연극 배우들을 모집했습니다. 건강식품 광고 촬영, 일당 30만 원. 지원자가 10명 넘게 몰려왔어요. 그중 5명을 선발했습니다. 58세 여자 배우는 83세 할머니 역을 맡았어요. 분장을 하고 허리를 구부린 채 연기했습니다. 관절염이 20년이었는데 이 제품 먹고 나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죠. 62세 남자 배우는 78세 할아버지 역이었습니다. 말기 폐암 판정을 받았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있었어요. 물론 가짜 서류였습니다. 영상을 편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50만을 넘었어요.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암인데 효과 있을까요? 어머니 관절이 안 좋은데 주문하고 싶어요. 박진수는 알바생을 2명 더 고용했습니다. 댓글 관리 전담 직원이었어요. 하루 8시간씩 댓글창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효과 없어요. 돈만 날렸어요. 같은 댓글이 올라오면 즉시 삭제했죠. 작성자는 바로 차단했습니다. 아버지가 이거 드시고 좋아지셨어요. 혈압이 떨어졌어요. 같은 긍정 댓글만 남겼어요. 실제로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플라시보였거나 원래 좋아지던 상태였을 거예요. 2016년 월 매출이 5억을 넘어섰습니다. 원가를 빼면 순이익은 월 3억 8천만 원이었어요. 박진수는 빚 3억을 모두 갚았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34평을 12억에 매입했죠. 전세금 5억을 빼고 7억을 대출받았어요. 2017년 기적의 건강박사 채널이 커졌습니다. 구독자 23만 명을 돌파했어요. 영상 하나당 조회수가 평균 80만 회였습니다. 박진수는 댓글 관리 알바생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월급 250만 원씩 주고 사무실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주문은 하루 평균 50건씩 들어왔어요. 박진수는 포장 직원 3명을 더 고용했습니다. 강서구 창고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돌아갔죠. 2018년 박진수는 벤츠 S클래스를 샀습니다. 1억 2천만 원짜리 새 차였어요. 은색 외관에 가죽 시트가 달린 차였죠. 강남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뒀습니다. 2019년 대치동 아파트 옆 단지에 또 하나를 샀어요. 이번에는 42평짜리였습니다. 15억에 매입했죠. 전세를 놓고 월세로 돌렸어요. 2020년 BMW 7 시리즈를 추가로 구입했습니다. 아내 이영희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어요. 대신 명품 가방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에르메스, 옷장 한 칸이 가방으로 가득 찼죠. 2021년 박진수는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하나 더 샀습니다. 50평짜리 펜트하우스였어요. 22억을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한강뷰가 보이는 거실이었죠. 2022년 스위스 롤렉스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데이토나 3개를 샀어요. 개당 3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이었습니다. 손목에 차고 거울을 봤어요.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2023년 포르쉐 911을 샀습니다. 빨간색 컨버터블이었어요.
2억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냈죠. 주말에 강남 거리를 달렸습니다. 2024년 롤스로이스를 계약했습니다. 고스트 모델이었어요. 5억 5천만 원짜리였습니다. 1년 대기 후 인도 예정이었죠. 10년간 박진수가 번 돈은 102억이었습니다. 매출은 327억에 달했어요. 은행 계좌에는 현금 68억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42억이었죠. 박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통장을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찍혀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10년 전 첫 영상을 찍을 때의 그 불편함. 그것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밤에 가끔 꿈을 꿨습니다. 노인들이 줄지어 서서 그를 바라보는 꿈이었죠. 선생님, 왜 거짓말했어요? 박진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창고로 출근하고 주문을 확인하고 입금을 체크했습니다. 거짓말은 이제 그의 일상이 됐죠. 2025년 1월 6일 우편함에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송 우편이었어요. 60세 건강검진 대상자 안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죠. 박진수는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검진 기간은 1월 31일까지였어요. 검진 받으러 가야겠네. 박진수는 아내 이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몇 년 만이에요? 한 7년? 50대 검진 이후로 안 갔지. 박진수는 사실 건강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매일 자신이 만든 건강식품을 먹고 있었으니까요. 아침마다 홍삼 한 5알을 먹었어요. 내가 만든 제품인데 나쁠 리 없지. 그는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월 13일 강남구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새로 지은 15층짜리 건물이었어요. 1층 접수 창구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죠. 60세 국가검진이요. 직원이 문진표와 번호표를 건넸습니다. 2층 검진센터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부분 60대 이상 노인들이었습니다. 박진수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문진표를 작성했어요. 흡연 여부, 음주 빈도, 운동 습관. 체크박스에 표시를 했습니다. 1번 박진수님.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어요. 박진수는 신체계 측실로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고 체중계에 올라섰죠. 신장 173cm, 체중 83kg이시네요. 간호사는 줄자로 그의 허리를 쟀습니다. 허리둘레 98cm, 복부 비만이에요. 박진수는 배를 쓸어내렸어요. 요즘 배가 좀 나온 것 같긴 했습니다. 혈압 측정실로 이동했습니다. 팔을 커프에 넣고 버튼을 눌렀어요. 기계가 팔을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B- 소리와 함께 숫자가 나타났죠. 188에 118.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한 번 더 재볼게요. 간호사가 다시 측정했습니다. 192에 122. 고혈압 위기 수준이에요.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박진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긴장해서 그런가 보네. 그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체열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주사기로 팔에서 피를 뽑았어요. 빨간 피가 시험관 4개를 채웠습니다. 공복 혈당, 콜레스테롤, 간 수치 검사예요. 복부 초음파실로 이동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배를 드러냈어요. 의사가 젤을 바르고 프로브를 배 위에 댔습니다. 모니터에 검은색 영상이 나타났죠. 간에 지방이 많이 끼셨네요. 지방간이에요. 모든 검사가 끝났습니다. 박진수는 접수 창구로 갔어요. 결과는 일주일 후에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직원이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1월 20일 우편함에 큰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였어요.
박진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봉투를 뜯었습니다. 두꺼운 종이 여러 장이 들어 있었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빨간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즉시 병원 방문 필요. 박진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검사 수치를 하나씩 확인했어요. 공복 혈당 287mg/dl, 정상 범위 100 이하, 당뇨 진단 기준 126 이상. 그의 혈당은 기준의 2배가 넘었습니다. 당화혈색소 9.8%, 정상 5.7% 이하. 3개월간 혈당이 계속 높았다는 뜻이었어요. 총 콜레스테롤 298mg/dl, 정상 200 이하. LDL 콜레스테롤 189mg/dl, 정상 130 이하. 간 수치 AST 87, ALT 102, 정상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결과지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는 중얼거렸죠. 1월 22일 병원 내과를 방문했습니다. 54세 남자 의사가 결과지를 펼쳐봤어요. 당뇨와 고혈압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약을 먹어야 하나요?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네, 안 드시면 합병증이 와요.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 의사는 무서운 단어들을 나열했어요. 처방전이 출력됐습니다. 혈압약 2종류, 당뇨약 2종류, 콜레스테롤 약 1종류. 총 5가지 약이었어요. 평생 드셔야 합니다. 중단하시면 안 돼요. 1층 약국으로 갔습니다. 처방전을 제출하고 기다렸어요. 약사가 약봉지를 건넸습니다. 식후 30분에 드세요. 꼭 규칙적으로 복용하셔야 해요. 박진수는 약봉지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약을 놓았어요. 5개 약 봉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그것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박진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10년간 건강식품을 만들었는데. 그는 휴대폰을 꺼내 강서구 창고에 전화했습니다. 직원이 받았어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내가 먹을 제품들 좀 챙겨놔. 네. 어떤 제품이요? 홍삼안, 녹용안, 혈관 청소안, 당뇨 완치환. 한 통씩? 전화를 끊고 박진수는 약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안쪽 깊은 곳에 밀어 넣었어요. 서랍을 닫았습니다. 병원 약은 부작용이 많다던데.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제품이 훨씬 나아. 천연 성분이니까. 1월 23일 강서구 창고에서 제품 7통을 가져왔습니다. 금색 패키지가 반짝였어요. 박진수는 그것들을 식탁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자신이 10년간 수만 명에게 판 제품들. 이제 자신이 먹을 차례였습니다. 내가 10년간 팔았는데 효과 없을 리 없어. 박진수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수만 명이 감사하다고 했잖아. 그는 기억했습니다. 댓글창에 쏟아졌던 감사합니다. 효과 봤어요 라는 말들. 그 말들이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부메랑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1월 24일 아침 7시 박진수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금색 통 7개가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기적의 홍삼안, 혈압 잡는 녹용안, 혈관 청소안, 당뇨 완치환, 관절 기적환, 영지 면역환, 해독 간장환. 모두 그가 직접 만든 제품들이었습니다. 박진수는 각 통에서 알약을 5알씩 꺼냈어요. 손바닥 위에 35알이 쌓였습니다. 물 한 컵을 준비하고 알약을 입에 넣었죠. 꿀꺽꿀꺽 삼켰습니다. 이제 곧 좋아질 거야. 저녁 10시 잠들기 전에 다시 35알을 먹었어요.
하루 총 70알의 건강식품을 복용했습니다. 병원 처방약 5종은 서랍 깊숙이 그대로였죠.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2월 초 박진수는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강서구 창고에 출근해 주문을 확인했어요. 직원들과 포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5월 매출은 여전히 5억 수준이었죠. 2월 중순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박진수는 사무실 의자에서 일어서다 비틀거렸어요. 눈앞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책상을 붙잡고 잠시 서 있었죠. 피곤해서 그런가 보네. 직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젯밤에 잠을 못 자서. 박진수는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어지러움은 계속됐습니다. 하루에 2~3번씩 찾아왔어요. 박진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건강식품 효과가 나타나는 과정이겠지. 그는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3월 초 새로운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책을 읽다가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여전히 뿌옇게 보였습니다. 눈이 피곤한가 보네. 박진수는 안약을 사서 넣었어요. 3월 20일 아내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여보, 병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왜?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박진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조금 누렇게 보였어요. 괜찮아. 건강식품 먹고 있잖아. 박진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만든 제품인데 뭐가 문제겠어. 이영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걱정스러운 표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4월 중순 밤에 잠을 자다 깼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와 다시 잤죠. 새벽 4시 또 깼습니다. 새벽 5시 반 3번째로 깼어요. 빈뇨 증상이었습니다. 밤에 3~4번씩 화장실에 가야 했어요.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렇지 뭐. 박진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4월 말 다리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쪽 종아리가 찌릿찌릿했어요. 발바닥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왔죠. 특히 밤에 심했습니다. 박진수는 파스를 붙였어요. 운동 부족이겠지. 그는 저녁마다 아파트 단지를 산책했습니다. 하지만 저림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5월 10일 점심을 먹고 극심한 피로가 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서 뜰 수가 없었어요.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잤습니다. 2시간이 지나서야 일어날 수 있었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반드시 23시간 낮잠을 자야 했어요. 안 자면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5월 25일 체중계에 올라섰습니다. 76kg. 1월에는 83kg이었어요. 4개월 만에 7kg이 빠졌습니다. 살이 빠졌네?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다이어트 효과인가 봐. 박진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이어트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6월 초 아침에 양말을 신으려다 멈췄습니다. 발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눌러보니 움푹 들어갔습니다. 한참 후에야 다시 올라왔죠. 신발을 신기가 어려웠습니다. 박진수는 다리를 높이 올리고 누워 있었어요. 붓기 빼야지.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붓기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6월 15일 온몸이 가려웠습니다. 특히 팔과 다리가 심했어요. 긁으면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아물지 않았죠. 2주가 지나도 딱지가 앉지 않았어요. 6월 28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순간 세상이 빙글 돌았어요. 그대로 침대로 쓰러졌습니다.
한참을 누워 있다가 천천히 일어났죠.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여보, 정말 병원 가봐요. 이영희가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먹어보자. 효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 박진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어요. 7월 1일 강서구 창고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직원과 다음 달 발주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어려웠어요. 사장님, 직원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박진수는 책상에 손을 짚고 겨우 숨을 골랐어요. 괜찮아. 잠깐만. 10분 정도 지나자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7월 2일 밤 잠을 자다 깼습니다. 목이 말랐어요. 물을 마시려 일어섰죠. 주방으로 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7월 3일 새벽 4시 화장실에 갔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양이 많지 않았어요.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빨갛게 탁했죠. 변기에서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바닥이 가까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쿵 소리와 함께 박진수는 쓰러졌습니다. 여보, 이영희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박진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졌죠. 이영희는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 2명이 들것을 들고 올라왔어요. 박진수를 들것에 눕히고 산소 마스크를 씌웠습니다. 혈압계를 감았죠. 혈압 220에 128 매우 위험합니다. 구급차는 사이렌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향했어요. 박진수는 혼미한 의식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제품 효과 있는데. 부메랑은 이미 그의 몸을 강타하고 있었습니다. 7월 4일 오전 9시 중환자실. 박진수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어요. 천장이 하얗게 보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힘이 없었죠. 팔과 다리에 무언가 연결되어 있었어요. 깨어나셨네요. 간호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30대 여자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박진수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이에요. 간호사는 물컵을 들어 빨대를 입에 대줬습니다. 박진수는 물을 조금 마셨어요. 간호사가 나가고 10분쯤 지났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어요. 흰 가운을 입은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 레지던트 2명이 따라왔죠. 김태준이었습니다. 42세 내분비내과 전문의. 그는 박진수의 침대 옆 차트를 집어들었어요. 검사 결과를 한 장씩 넘기며 확인했습니다. 혈당 518, 혈압 220에 128. 김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크레아틴인 8.5, 신장 기능이 심각해요. 그는 차트를 덮고 박진수를 내려다봤어요. 왜 약을 안 드셨죠?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박진수는 입술을 달싹였어요. 제가 건강식품이요? 김태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건강식품이었죠? 박진수는 대답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침대 옆 캐비닛을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김태준은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비닐봉지가 들어있었죠. 봉지를 꺼내 열었습니다. 금색통 7개가 들어있었어요. 김태준은 그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기적의 홍삼안.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패키지 앞면의 얼굴 사진. 하얀 가운을 입고 뿔테 안경을 쓴 남자. 기적의 건강박사라는 로고. 김태준의 얼굴 근육이 굳었어요. 턱선이 딱딱해졌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패키지를 응시했죠. 이거, 김태준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기적의 건강박사 제품이잖아요. 박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만든 거예요. 중환자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레지던트 2명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간호사들도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김태준은 금색통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1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2015년 8월이었습니다. 김태준의 아버지 김영수, 당시 72세. 당뇨병으로 10년간 약물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혈당은 비교적 잘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유튜브 영상을 보여줬죠. 태준아, 이거 봐. 당뇨가 났는데. 기적의 건강박사 채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당뇨 30년인데 3개월 만에 완치됐어요. 영상 속 박진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런 거 믿지 마세요.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병원 약이 최선이에요. 하지만 김영수는 이미 마음이 굳어 있었어요. 김영수는 박진수에게 전화로 제품을 주문했습니다. 50만 원을 입금하고 홍삼한 한 통을 받았죠. 매일 아침 저녁으로 5알씩 먹었어요. 병원 처방약은 서랍에 넣어뒀습니다. 아버지, 약 드셔야 해요. 김태준이 설득했습니다. 이건 천연이잖아. 부작용 없어. 김영수는 듣지 않았어요. 한 달 후 김영수의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체중이 5kg 빠졌어요. 아버지, 병원 가봐요. 괜찮아. 호전 반응이래. 2달 후 김영수는 극심한 피로를 호소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화장실을 자주 갔죠. 김태준은 강제로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갔어요. 혈당 420이었습니다.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응급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수는 퇴원을 고집했어요. 집에서 건강식품 먹을 거야. 2015년 11월 초 김영수는 집 거실에서 쓰러졌습니다. 의식이 혼미한 상태였어요. 119가 출동했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 혈당 620, 의식 저하, 호흡곤란. 중환자실에서 3일간 치료를 받았어요. 11월 5일 새벽 3시 심정지가 왔습니다. 의료진이 30분간 심폐소생술을 했죠. 하지만 김영수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망진단서에는 이렇게 적혔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 장례식장에서 김태준은 아버지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 금색통이 7개 있었어요. 기적의 홍삼안.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유튜브에서 기적의 건강박사를 검색했습니다. 박진수의 얼굴이 나왔어요. 환하게 웃으며 제품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기적의 완치.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김태준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기꾼입니다. 제 아버지가 이거 먹고 돌아가셨어요. 10분 후 댓글이 삭제됐습니다. 김태준의 계정은 차단당했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라 처벌이 어렵습니다.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피해를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요. 김태준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을 가슴에 묻었어요. 그리고 내분비내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하겠다고 다짐했죠.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기꾼이 자기 앞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10년 전 김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이 제품을 드셨어요. 박진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당뇨약을 끊고 선생님 제품만 믿으셨죠.
김태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6개월 만에 합병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박진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생님 영상 봤어요. 김태준이 계속 말했습니다. 기적의 완치라고 하시더군요. 전부 거짓말이었죠? 박진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김태준은 금색통을 박진수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똑같이 당하시네요. 그는 차트를 겨드랑이에 끼고 돌아섰어요. 선생님이 만든 가짜 제품 드시고 중환자실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치료는 하겠습니다. 의사니까요. 김태준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못합니다. 박진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모니터의 경고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전 그가 속인 사람, 그 사람의 아들이 지금 자신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7월 5일 신장내과 의사가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50대 여자 의사였어요. 그녀는 박진수의 검사 결과를 검토했습니다. 만성 신부전 5기입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어요. 신장 기능이 15% 이하예요. 그게 무슨 뜻이죠? 박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말기 신부전이에요. 투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평생 받으셔야 해요. 박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생요? 네,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한은요. 7월 8일 박진수는 수술실로 이송됐습니다. 왼팔 동정 맥루 수술이었어요. 혈액 투석을 위한 혈관 통로를 만드는 수술이었습니다. 국소 마취를 하고 30분간 진행됐죠. 수술이 끝나고 박진수는 왼팔을 내려다봤습니다. 팔뚝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그 안에서 혈관이 뛰는 게 느껴졌습니다. 7월 15일 첫 투석이 시작됐습니다. 인공신장실로 이동했어요. 10개의 투석 침대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모두 환자들로 차 있었죠. 간호사가 박진수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왼팔의 동정 맥루에 굵은 바늘 2개를 꽂았어요. 따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빨간 피가 투명한 관을 타고 기계로 들어갔어요. 4시간 동안 누워 계셔야 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월수금으로 오셔야 해요. 투석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윙 소리가 났어요. 박진수의 피가 기계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독소를 걸러내는 과정이었죠. 4시간이 지났습니다. 투석이 끝나고 바늘을 뽑았어요. 박진수는 극심한 피로를 느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죠.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박진수가 물었습니다. 회당 20만 원이에요. 한 달이면 240만 원이죠. 간호사가 대답했어요. 연간 2,880만 원입니다. 박진수는 계산했습니다. 10년이면 2억 8,800만 원. 20년이면 5억 7,600만 원. 평생이면 얼마나 될까? 8월 박진수는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3번 병원에 와야 했어요. 월수금 오전 9시, 투석 예약. 삶이 병원 스케줄에 묶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진수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현금 68억이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중환자실 입원비 2,300만 원, 각종 검사비 800만 원, 수술비 450만 원. 8월 말 박진수는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34평, 시세 15억이었어요. 금매로 내놓아 12억에 팔렸습니다. 3억을 손해봤죠.
9월 외제차 5대를 중고차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벤츠 S클래스, BMW 7 시리즈, 포르쉐 911, 롤스로이스, 아우디 A8. 구입가는 12억이었어요. 팔린 가격은 4억 2천만 원, 7억 8천만 원 손해였습니다. 10월 롤렉스 시계 3개를 팔았습니다. 구입가 9천만 원, 중고시장에서 6천만 원을 받았어요. 명품 가방 컬렉션도 정리했습니다. 1억 5천만 원에 산 것들이 1억 2천만 원에 팔렸죠. 박진수는 강서구 창고로 갔습니다. 재고로 쌓인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3,700통, 시가 18억 5천만 원어치. 전부 폐기하세요. 박진수가 직원에게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요? 그냥 버려. 박진수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폐기물 처리 업체가 왔습니다. 3,700통이 트럭에 실렸어요. 소각장으로 향했습니다. 18억이 재가 되어 사라졌죠. 박진수는 유튜브 채널을 폐쇄했습니다. 기적의 건강박사 채널. 구독자 23만 명, 영상 327개. 10년간의 거짓말이 사라졌습니다. 11월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박진수는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에서 형사가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피해자 명단이었어요. 7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사망한 환자의 유족들이었죠. 사기죄로 고소됐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조사 중이에요. 소비자원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10년간 추정 피해자 8,300명. 피해 금액 약 89억 원. 신고는 계속 늘어났어요. 12월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박진수는 법정에 섰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간 허위 효능을 주장하며 노인들을 기망했습니다. 의학적 근거 없는 제품으로 수만 명을 속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벌금 20억 원, 추징금 50억 원. 방망이가 내려쳤습니다. 박진수의 남은 아파트 2채가 압류됐습니다. 압구정 펜트하우스 22억, 대치동 아파트 15억, 경매로 넘어갔어요. 은행 계좌에 현금 11억도 가압류됐습니다. 피해자 배상금으로 집행될 예정이었죠. 박진수의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박진수는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독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일주일에 3번 외부 병원으로 이송돼 투석을 받았습니다. 아내 이영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요. 그녀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그렇게 썼습니다. 박진수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독방에서 박진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10년간 댓글창에 쏟아졌던 말들. 박사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거 드시고 좋아지셨어요. 어머니 혈압이 떨어졌어요. 그것들이 전부 플라시보였거나 우연이었을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해로웠죠. 박진수는 자신이 삭제했던 댓글들을 기억했습니다. 먹어도 소용없어요. 돈만 날렸어요. 아버지가 이거 먹고 돌아가셨어요. 그것들이 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진수는 모두 지워버렸어요.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독방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박진수는 중얼거렸어요. 죄송합니다. 속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김태준의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사망한 다른 피해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박진수의 사과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 거짓말을 자신이 믿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독을 자신이 먹었어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자신이 빠졌습니다. 박진수는 왼팔에 동정 맹류를 만졌습니다. 혈관이 뛰는 게 느껴졌어요. 이것이 평생 그를 따라다닐 징표였습니다. 자업자득의 증거.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박진수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바라만 볼 뿐. 박진수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심은 씨앗이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거짓은 결국 자신을 삼킨다는 것을. 이것이 자업자득이었습니다.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판 사람의 최후. 구치소 독방에 고요가 흘렀습니다. 박진수의 얕은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퍼져나갔어요.